우연히 들은 그 대화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었는데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박미경은 한남동 저택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사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남편을 위한 아침 식사만큼은 박미경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30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과 최신식 독일산 주방기구들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주방에서 그녀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현미밥,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까지. 식당으로 상을 옮긴 미경이 늘 그랬듯 정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대판그룹의 회장 58세 김재우는 신문 경제면을 펼쳐놓고 읽으며 천천히 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멈추고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제요?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쉬셨잖아요.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도 읽으시고. 아, 맞다. 그래. 재훈의 표정은 멍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그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어. 재훈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비서가 다시 설명해줘야 했어. 미경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기억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몇 년 전 계약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람들 생일까지 척척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건 아닐까요? 요즘 회사 일이 많으시잖아요. 글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재훈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검사 좀 받아보자. 네. 갑자기 왜요? 미경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겨. 혹시 모르니까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미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제가 서울아 정병원에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신경과로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빨리 예약 잡아줘. 재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김 교수에게 직접 전화해보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서울아 정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높은 천장의 하얀 복도를 걸으며 미경이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미경아.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재훈의 갑작스러운 말에 미경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진료실에서 김종민 교수가 재훈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따라 재훈은 MRI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시끄러워졌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미경의 간절한 기도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재훈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힘드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결과는 언제 나온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라고 하셨어요. 미경에게 그 일주일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 부부는 다시 김 교수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RI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뇌의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미경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재훈도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차 안에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괜히 걱정했나 봐. 재훈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지내요. 스트레스만 좀 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경아, 고마워. 너 때문에 용기 내서 검사 받을 수 있었어. 재훈이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미경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퇴근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아, 나왔어. 네, 그건 뭐예요? 오늘 또 다른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미경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미경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진짜 검사는 따로 받았어. 김 교수님께는 미리 부탁드려서 너한테는 정상이라고 말해달라고 했어. 왜 그러셨어요?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테니 말해야겠더라고. 미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츠하이머라니. 괜찮아요, 여보.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미경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경아, 고마워. 재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인터넷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돌봄 가이드를 검색하며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완벽한 아내였던 그녀에게 이번에는 완벽한 간병인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계단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두 보호대를 씌워야 해. 미경은 메모장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경은 교보문고에서 치매 관련 도서들을 구입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함께 살기, 치매 환자 돌봄 매뉴얼,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등 여러 권의 책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차 기억력 저하가 심해진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재훈은 서재 문을 열고 미경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찮아요. 여보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녁 식사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사실 말이야. 어제 개인적으로 아는 신경과 의사한테
따로 상담받아봤어. 네. 언제요? 너 서점 간 사이에 혼자 다녀왔어. 혹시 모르니까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고 싶었거든. 미경의 얼굴이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역시 같은 진단이더라.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 미안해, 미경아. 재훈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이겨내요. 며칠 후 한남동 저택은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함께 집안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문턱은 낮춰주시고요. 부인, 이 정도면 요양시설 수준으로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바를, 부엌에는 가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씌웠습니다. 재훈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경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주 목요일 저녁, 재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경아. 미경이 급히 달려가니 재훈이 복도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길을 잃다니. 괜찮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재훈은 미경의 손을 잡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읽으며 미경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재훈의 증상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침실에서는 재훈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도 편히 못 주무시는구나. 미경은 재훈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서울의 한 전문 간병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돌봄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부인.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초기 단계라면 낮에는 가족분이 돌보시고 야간이나 응급 상황 대비용으로 전문 간병인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경은 상담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경력이 많은 분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이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미경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더라? 30년이요, 여보. 왜 갑자기? 30년. 그래, 맞다. 잠깐 헷갈렸네. 미경은 젓가락을 놓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기념일까지 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전문 간병인을 모셔볼까요? 제가 24시간 돌볼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간병인?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재훈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밤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제가 외출할 때도 안심이 되고. 그렇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 나이 많은 분으로. 네, 알겠어요. 미경은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간병인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간병인 구인 광고를 올린 지 불과 하루 만에 여러 명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은 하나하나 이력서를 검토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력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진 37세, 간병 경력 7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점지만 경력도 있고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미경은 고민했습니다. 재훈이 나이 많은 분을 원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경력과 자격증을 보니 전문성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일단 면접은 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미경은 거실에서 이수진과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37세의 수진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간병 경력이 7년이시군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을 돌보셨나요? 네, 주로 치매 초기 환자분들을 담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젊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적으로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미경은 수진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럼 환자분을 배워볼까요? 미경이 재훈을 불러왔습니다. 재훈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보, 간병인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훈의 대답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미경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계속 멍한 상태였는데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으신 분이네요. 재훈이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미경은 재훈과 상의했습니다. 어떠세요? 젊긴 하지만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말도 잘하고 좋은 것 같아. 재훈의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어서 미경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라고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미경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4시간 근무고 방은 1층 게스트룸을 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부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짐을 가지고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온 그녀는 더욱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하루 일과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은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미경이 상세히 설명해 주자 수진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직은 혼자 드실 수 있어요. 다만 가끔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전문적인 태도에 미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후 수진이 재훈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녹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재훈은 수진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경의 이름도 헷갈려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재훈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 간병인이 와서 활력이 생기신 건가?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은 평소와 달리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이에요, 회장님. 부산이면 좋은 곳이지. 나도 젊을 때 출장으로 자주 갔었어. 재훈의 기억력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경에게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물어봤는데 미경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재훈의 말에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도움이 되는 건가?
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밤 9시 수진이 재훈에게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 씨가 챙겨주니까 잊지 않게 되네요. 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은 30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요즘 표정이 어둡기만 했는데 미경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복잡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수진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재훈과 함께 산책을 나간 동안 미경은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 뭔가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깜빡하고 놓고 가셨네. 미경이 휴대폰을 집어 들었을 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보인 발신자명 재훈 오빠.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훈 오빠? 남편의 이름이 왜 수진의 휴대폰에 오빠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미경은 휴대폰을 다시 소파에 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친해질 수 있지?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아니면 실수로 다른 사람 이름을 저장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분 후 재훈과 수진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인, 회장님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산책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재훈 오빠.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재훈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 씨가 와서 안정감을 찾으신 건가? 아니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1층 게스트룸에는 수진의 방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재훈 오빠 문자 이후로 계속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 재훈에게 아침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컨디션 좋으시네요. 수진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재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진 씨가 와서 좋아지신 건가? 아니면 오후 미경이 2층에서 내려오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미안해.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관계처럼 들렸습니다. 미경이 거실로 내려가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건강 이야기요. 수진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일부러 시험해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작년 결혼기념일에 어디 갔었죠? 작년? 기억이 잘 안 나네. 재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주도 신라 호텔이었는데요. 아, 맞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수진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 부산 어느 동네 출신이라고 했죠? 해운대구요. 아, 해운대구 우동이겠네. 거기 맛집이 많아. 특히 청사포 쪽에. 재훈이 세세한 지명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이 재훈의 약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미경은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뭔가 떨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또 깜빡하고 놓고 가셨네. 미경이 휴대폰을 집어 들려던 순간 화면에 이전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발신자 재훈 오빠. 어젯밤 시간으로 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때? 힘들지 않아? 미경이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단계. 의심한다고? 미경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재훈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수진 씨와 어떻게 그렇게 친해지셨어요? 친해졌다고? 그냥 간병인인데. 아니에요. 뭔가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경아,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나 지금 이 상태인데. 재훈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치매 환자한테 그런 걸 의심하다니. 실망이야.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경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2시경 미경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1층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재훈과 수진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너무 힘들어.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미경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갑자기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뭐예요?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 말이야.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서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야.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봤어. 재훈이 서재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응. 간단하게 정리했어. 미경이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이 없네요. 내가 아픈 상태에서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미경이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수진 씨,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아, 그러셨구나. 수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정말요? 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회장님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훈 오빠라는 문자, 선택적인 기억력, 밤중의 은밀한 대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수진의 부자연스러운 반응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정말 치매 때문일까?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엔 너무 끔찍했습니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설탐정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은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진실추적 박철민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박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45세의 박 탐정은 20년 경찰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과 간병인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경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남편분의 치매 진단이 의심스럽고 간병인과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거네요. 네, 특히 휴대폰에 재훈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흥미롭네요. 일단 기본 신상 조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탐정이 메모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37세 간병인. 다른 정보는 있나요? 부산 해운대구 출신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부인. 네. 혹시 진실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오후 2시 미경은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앉으세요. 찬물 한 잔 드시고. 괜찮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미경은 초조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진짜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박 탐정이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본명은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김수진이요? 네, 김재훈 회장님과 성이 같네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 여자 간병인 경력이 허위예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진짜지만 실제 간병 경력은 1년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요? 카페 알바, 옷가게 점원, 평범한 아르바이트들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탐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여자 10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요? 김수민이라는 아이입니다. 현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보니 아버지란이 공란이에요. 공란이라뇨? 미혼모로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 생년월일이 2014년 3월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더 조사해보니 김수진과 김재훈 회장님의 접점이 나왔습니다. 접점이요? 12년 전 수진이 25세일 때 대판그룹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 정확한 건 확인이 어렵지만 정황상 그때부터 알고 지낸 것 같습니다. 12년. 그럼 아이가 네, 아이 아버지가 김재훈 회장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탐정이 더 많은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12년간 김수진 명의로 매월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요? 매월 300만 원씩. 송금 주체는 대판그룹 계열사입니다. 미경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부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3년 전에 구입했는데 전액 현금으로 샀더군요. 현금으로요? 네, 5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일시불로. 25세부터 아르바이트만 했던 여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했을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힘드시겠지만 더 있습니다. 더요?
최근 3개월간 김재훈 회장님이 해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요. 해외 계좌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들입니다. 조사해 보니 실소유주는 박 탐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수진으로 추정됩니다. 미경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30년을 헌신했는데 1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12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고 돈까지 빼돌리고 있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라고 속이면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치매가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계획이 우연일 리가 없어요. 미경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탐정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12년 동안 저를 속였다면 이제는 제가 확인할 차례예요. 미경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탐정님, 녹음 장비 같은 거 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세요. 12년. 아니, 30년 동안 당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요? 미경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박 탐정이 미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초소형 녹음기예요. 동전 크기라서 어디든 숨길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 한 번 더 누르면 정지. 24시간 연속 녹음 가능해요. 미경은 손바닥 위에 작은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정말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대화만 녹음되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남편분 방이나 두 사람이 자주 대화하는 곳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녹음기를 숨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재훈의 서재에는 책장 사이사이에 틈이 많았습니다. 거실 소파 뒤쪽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부인,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나타나 미경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 네. 잠깐 외출했어요. 회장님이 찾으셨어요. 어디 가셨냐고. 알겠어요. 미경은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재훈과 수진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미경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장 뒤쪽 재훈이 자주 앉는 의자 근처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작은 기계를 책 사이에 끼워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경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훈과 수진이 서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지만 30분 후 둘이 나올 때까지 별다른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보니 일상적인 대화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 고마워. 미경은 실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은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하고 2층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 실패해서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환자와 간병인의 모습인가? 수진은 재훈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재훈은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계단 난간을 꽉 잡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매 환자라면서 수진에게는 이렇게 정상적이고 친밀한 모습을 보이다니. 이게 정말 간병인과 환자의 모습인가? 저건 완전히 연인 아닌가? 미경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겠어. 저들의 진짜 대화를 반드시 들어야 해. 3일째 되는 날 밤 미경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1층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가 있는 서재가 아니라 거실이네. 미경은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 거실 근처에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치매 연기 언제까지 해야 하냐?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혼만 성사되면 모든 재산이 내 명의로 넘어와. 미경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거실에도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탐정에게서 추가로 녹음기를 받아왔습니다. 한 개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경은 소파 뒤쪽과 TV 선반 사이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의 서재와 거실 두 곳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이야기하든 잡을 수 있어. 그날 밤 10시경 미경의 기다림이 보상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돈 이전은 잘 되고 있어? 네, 이미 50억 넘게 옮겼어요. 좋아. 케이맨 아일랜드 쪽도 준비해놔. 알겠어요. 그런데 미경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어차피 이혼 협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미경은 2층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민이는 잘 지내? 네, 아빠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모든 게 끝나면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어. 12년이나 기다렸는데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수민이도 중학생이니까 서울로 전학시키자. 정말요? 응.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미경이와 이혼하면 우리 가족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미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이 녹음기를 회수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아, 뭐 하고 있어? 재훈이 갑자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TV 선반 근처에서 손을 뻗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먼지 좀 닦으려고요. 그런 건 가사 도우미가 하지. 왜 내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재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상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별일 없어요. 미경은 간신히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마침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재훈과 수진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 연기 정말 지겨워. 언제까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야 해? 조금만 더요. 이혼 협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돼요. 50억은 이미 빼돌렸고 나머지도 빠르게 처리하자. 수민이 전학 준비도 해야겠어요. 미경은 녹음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박 탐정에게 가져갈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잡았어. 일주일 후 미경은 박 탐정이 소개해준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마쳤습니다. 탐정님이 수집해주신 증거들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 탐정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30년을 속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 준비됐고 언론사들도 다 연락했습니다. 혹시 재훈이가 알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요. 미경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펄 목걸이. 30년간 재벌 부인으로 살아온 품격을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은 각종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판그룹 회장 부인의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미경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판그룹 회장 김재훈의 부인 박미경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0년간 저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남편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은 치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미경이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회견장에 재훈과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 연기 정말 지겨워. 언제까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야 해? 조금만 더요. 이혼 협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돼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이 대화는 제 남편 김재훈과 간병인으로 위장한 김수진의 것입니다. 두 사람은 1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10세 아들까지 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남동 저택 거실에서는 재훈과 수진이 TV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화가? 수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녹음기 어디에 설치했을까? 이제 어떻게 하죠? 모든 게 끝났어요. TV에서는 미경의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재산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닉되었으며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훈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재산 은닉과 위조 진단서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은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재훈은 여전히 치매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내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 앞에 놓인 것은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해외 송금 내역, 가짜 진단서, 12년간의 불륜 증거들. 피고인은 정신이 명료해 보이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훈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증인 박미경,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미경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중 12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으며 저를 속인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을 때 그는 재산을 빼돌리고 이혼을 통해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재훈이 저를 협박했어요. 12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수민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산 은닉도 가짜 진단서도 모두 김재훈 혼자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의 배신으로 재훈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수진아, 12년을 함께 했는데 우리 수민이는 제가 혼자 키울게요. 당신 없이도. 재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김재훈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치매도 거짓말이고 모든 계획이 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재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재훈에게 사기, 위조,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수진에게는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자백을 통한 진실규명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피해자 박미경에게는 김재훈으로부터 위자료 50억 원, 김수진으로부터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재훈은 모든 해외 은닉 재산은 원상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회봉사 500시간을 추가로 명령합니다. 미경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박탐정이 미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경을 수많은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미경은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진짜 완벽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60세를 앞둔 지금 비로소 진정한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배신당한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미경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한남동 저택을 떠나 서초구의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미경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올 줄 몰랐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 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응원 편지들이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은 은행에서 박탐정과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해외 재산이 원상회복되었고 위자료 50억도 입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부인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죠. 미경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진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네요. 일주일 후 미경은 성북구의 한 치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하신 박미경 씨죠?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봉사를 꺼려 하시는데, 미경은 요양원을 둘러보며 진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미경이에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며 미경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경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미경 씨, 정말 자연스럽게 잘 도와주시네요. 간병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네. 남편을 돌본 경험이 있어요.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고 싶어요. 이때 한 할아버지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박 탐정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봉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진짜 필요한 곳에 제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부인께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친구잖아요. 미경은 따뜻한 우정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거실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캔버스에는 요양원 정원의 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 강좌도 듣고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뭘 배워볼까? 미경은 컴퓨터로 내일 수업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도 한결 밝아져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재혼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재훈 전 대판그룹 회장이 복역 중 모범수로 선정되어 미경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앞길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이제 요양원의 정식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 3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어요. 네, 어떤 분이세요? 75세 할머니신데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워서 오셨어요. 미경은 새로 온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경이에요.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집에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함께 있을게요.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들이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30년 동안 나는 조건부 사랑을 했다.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느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미경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제가 시작이다. 2년 후 어느 봄날 미경은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쁘죠? 예뻐. 정말 예뻐.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미경 씨의 봉사활동이 알려져서 시에서 표창을 주신대요. 표창은 무슨,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미경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미경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요양원 정원에서 미경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0세에 시작된 미경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미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박미경 씨의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60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절대 늦지 않다. 이 말이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어머나 사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